안녕하세요. 코코간전법률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하광영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차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달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낮 시간대다 보니까 음주운전은 아닐 것 같고 이게 졸음운전이구나 싶어서 제가 거리를 두고 운전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평소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어 못지않게 또 방어운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어운전이라는 것은 그 직전에 나타나는 상태에 대해서 항상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 습관의 문제가 할 것입니다. 살버릇 80가지 가듯이 초보 때부터 올바른 운전 습관을 길러주셔야 할 것입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의지보다는 몸이 기억하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또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졸음인데요. 졸음운전 사고를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초기에 이렇게 졸음 신호가 오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졸음운전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효과적인 졸음운전 예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누구나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졸았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졸았었는데요. 아, 그래요? 학창시절에 네. 그 수업 시간에 졸아요? 네, 좀. 네. 변호사님은 저는 안 그러셨나요? 공부할 때는 안 졸은 것 같고, 나이 들어서 이제 운전할 때 이렇게 졸음이 오더라고요. 요즘? 요즘 좀 많이. 젊었을 때는, 아주 젊었을 때는
운전할 때 왜 전화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졸음이 오더라고요. 네. 아, 그럼 큰일 나는데요. 그렇죠. 특별히 예방법 있으신가요? 아마도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천하장사도 못 들어올리는 게 이게 운전할 때 졸릴 때 내려앉는 눈꺼풀을 못 들어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이게 졸음은 오고 네. 어디 쉴 데는 없고 이러면은 할 수 없이 뭐 재채기를 일부러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뭐 이렇게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어 보거나 하는데 잠이 잘 도망을 잘 안 가요. 그래도 졸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만 껌을 씹는 것이 이렇게 졸음을 좀 쫓는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네. 이론적 근거는 아마도 사람이 뭘 먹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 교감신경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일시적으로 잠이 좀 달아나기는 한다는데 그것도 뭐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고 네. 이제 가까운 졸음 쉼터나 아니면 휴게소에 가서 좀 쉬어야죠. 잠을 좀 자야 이렇게 잠을 쫓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졸음이라는 게 내가 이겨내야지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해도 쉽게 깨지가 않거든요. 의지로 해결될 네.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졸음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졸음 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한번 정리해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1위가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는 이 단순하고 지루한 길이 반복되기 때문에 특히 이 졸음운전이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1,473명의 사망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458명, 약 31%가 이 졸음운전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 치사율이, 이 졸음운전의 치사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2, 3초의 짧은 순간에도 이미 차는 수십 미터를 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치로 또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졸음 운전은 사실 음주운전이나 뭐 보복운전 이런 네.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고의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 운전자로서는 이게 뭐 자기가 일부러 저런 것도 아니고 내가 고의로 사고 낸 것도 아닌데 뭐 음주운전 또는 뭐 어떤 그런 것보다 네. 고의로 낸 것보다는 가벼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지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보다 더 큰 경우도 많고 그죠? 뭐 결과로 따질 결과로 따졌을 때 네. 크고 또 운전을 하는 사람이 길에서 존다는 게 뭐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실제로는 크게 이렇게 졸았다는 것만으로 네. 더 엄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음운전이라고 봐주는 건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건 없건. 그렇죠. 뭐 고의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죠? 그 어쩌다가- 음주운전이나 그렇죠. 보복운전과 똑같이 처벌이 된다는 근데 말씀이시네요. 보복운전은 그래도 뭐 졸음운전보다는 동일한 정도의 피해라면 네. 보복운전이 더 무겁지 않겠어요? 보복운전은 실제로는 뭐 고의성이 있는 교통사고잖아요. 그죠? 네. 고의범과 과실범은 구별되겠죠. 근데 네. 고의로 예를 들어 뭐 위험운전을 한다든지 뭐 위협운전, 그죠? 이랬을 때는 아마도 이제 졸음운전보다는 뭐 훨씬 더 무겁게 아마 처벌될 거고 다만 음주운전보다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음주운전보다는 좀 가볍게 처벌받을 소지는 있겠지만 사고 워낙 결과가 크기 때문에 졸음운전 내가 모르고 잤다 이런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거네요. 그러면 잠시 졸음운전을 했는데 네. 다행히 사고는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차가 이제 졸음운전을 하는 동안에 뭐 중앙선을 침범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차한테 위협이 됐다던가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졸음운전으로 뭐 사고가 나기도 쉽겠지만 혹시 뭐 다행히도 사고 안 나는 선은 있긴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졸음운전으로 예를 들어 뭐 신호를 위반했다. 뭐 졸음운전으로 인도로 뛰어들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것이 졸아서 몰랐다는 것에 이게 면책 사유가 되지 않고 왜 모르면 안 몰랐냐? 되죠. 네, 그렇죠. 운전하면서는 뭘 상황을 모르고 다니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르는 게 범죄니까 그걸로 처벌받게 모르는 게 되죠. 범죄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졸음운전 자체가 무슨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몇 가지 예외 사유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않지만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은 뭐 중앙선 침범할 수도 있고 신호를 위반할 수도 있고 또 뭐 과속으로 달릴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네, 교통법 네. 위반하게 되죠.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 사유 때문에 단순히 졸음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졸음운전으로 초래된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이나 과속이나 뭐 이런 사유 때문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예외 사유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거나 또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받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화물차나 뭐 택시 운전자처럼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몸이 뭐 안 좋으시다던가 해서 꼭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졸음을 유발을 할 수도 있는 약인데 복용을 하고 사고가 났어요. 졸음 운전으로.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이분들은 생계형이니까 운전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약도 뭐 몸에 아프면은 먹어야 되니까 또 먹어야 되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은데. 뭐 건강을 위해서 뭐 누구나 약부터 먹어야 되겠죠, 그죠? 네.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게 약을 복용함으로써 졸음이 유발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약을 복용한 후 그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 약을 복용하면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해서 운전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약을 먹었을 때는 운전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이 도로교통법의 45조를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이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 예를 들어 뭐 마약이나 대마 뭐 이런 것 같은 이런 환각물질과 같은 이런 약물을 먹고 운전하거나 또 그 이외의 사유로 아주 피곤하다든지 그죠? 또는 우리가 이런 그 환각물질 말고도 감기약도 들으면 졸음을 유발하는 그런 약들이 있잖아요, 그죠? 감기약 중에서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결국은 약은 먹되 네. 그런 경우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생계도 생계지만 그렇죠. 하루 잘못 약 때문에 운전을 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계도 뭐 중요하긴 한데 네. 하루 정도 뭐 1시간 정도 일 못하는 것보다 뭐 그 위험한 운전으로 자신의 신체와 생명 또는 뭐 다른 분들의 신체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문제니까 네. 뭐 생계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네네. 이렇게 알아야죠. 네, 아까 환각물질이라던가 네. 뭐 마약 종류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운전을 할 때 금지가 되는 그런 약물이 있나요? 네, 예, 법률상에 이렇게 약물을 규정을 해놨어요. 마약 또는 뭐 대마, 또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그 밖에 뭐 이렇게 환각물질 뭐 이런 것들인데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정신병, 우울증이라든지 네. 뭐 이런 정신분열증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약들이 신경안정제 뭐 이런 것들도 정신을 이렇게 안정시키거나 또 아주 뭐 극단적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톨루엔, 즉 요새 뭐 본드 같은 여기 있는 네. 물질, 환각물질 이런 것들이 금지된 약물이고 네. 그러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약물은 뭐
복용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복용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그런 건 네. 아니고요. 그러한 약물 중에는 네. 물론 환각 물질들이 약물로 이렇게 처방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투여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보통 정신과에서 정신과도 있고 뭐 또는 여러 가지 마취 그런가요? 작용이 있는 그런 아. 의약품들이 있죠. 네, 그런 네. 것들도 복용해서 복용하거나 주사 맞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마약이라던가 환각물질 말고 뭐 그냥 네. 일반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용을 하는 것 자체가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뭐 환각 물질이나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 마약 이런 거 이외에 뭐 감기약에 들어있는 약간의 뭐 졸음을 유발하는 그런 약들이 뭐 이렇게 먹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이제 도로교통법상 기타 사유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 여기는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왜 졸음 운전을 할 것 같으면 네. 옆에 이제 동승자가 있으면 야, 너 말 좀 해봐라. 나 졸립다. 자지 마, 자지 마. 이러고 못 자게 하고 이렇게 좀 서로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동승자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냐, 어떨 것이냐. 그런 네. 의문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원칙적으로 이 동승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이 약물 복용을 하거나 현저한 수면 부족 등으로 졸음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동승자가 야구 운전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를 했다면 동승자에게도 적어도 민사적인 책임, 즉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네. 과실상계를 당하는 책임은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일에 뭐 약물 복용 또는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졸음 운전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라라고 지시를까지 했다면 아마도 형사적인 책임도 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직장인이 야근을 하고 늦게 좀 퇴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회사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피로가 쌓였죠.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졸았습니다. 네. 그래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산재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로자의 출퇴근 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에서 뭐 어떤 차량을 제공했거나 특정 교통수단을 제공해가지고 그 차로 이렇게 퇴근하도록 했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겠죠. 다만 이제 회사에서 뭐 야근을 했기 때문에 과로했다. 그래서 졸음운전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래서 사고 났지 않느냐라고 해서 주장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경우엔 거의 이렇게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니까 자기 차를 운전했다면, 네. 운전하는 근로자 스스로 과로를 했다면 좀 쉬어간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졸음운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만큼 미리 예상을 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뭐 껌이나 견과류를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런 방법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졸음 앞에서 절대 자신을 믿으면 안 되겠죠. 일단 졸음이 찾아왔다 싶으면 반드시 잠깐 이렇게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이용해서 차를 세워두고 스트레칭을 하기나 뭐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고속도로의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 갓길 정체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갓길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갓길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차량이나 긴급 차량의 통행 공간으로 이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 휴식을 위하여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실제로 졸음 쉼터가 생기고 나서 사망자 수가 4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졸음 쉼터를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졸음 쉼터의 위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길을 나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이 졸음 쉼터 이런 게 생기기 이전에 화물차 이런 것들이 이제 갓길에 대놓고 잠시 쉬고 뭐 그런 일들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아주 그 당시 검사였는데 이제 운전해 가다가 밤에 운전해 가다가 졸음 쉼터도 없고 하니까 갓길에 쉬고 있는 트럭을 또 역시 이분도 졸았어요. 졸아서 운전해서 트럭을 들이받아서 사망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은 아마 졸음 쉼터가 있으니까 화물차나 이런 다른 차량들이 졸음 쉼터에서 실패인데 그러면 아마 사고가 좀 줄어들겠죠? 네. 아마 그 졸음 김희정 쉼터 아나운서도 가보셨나요, 혹시 졸음 쉼터? 저는 뭐 들어 이용해요. 제가 이제 주말에 뭐 운동하고 다니다 보면 전에는 뭐 졸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좋으니까 졸음 쉼터가 나타나면 반갑죠. 거기에서 졸고, 참, 그야말로 자고. 네. 졸음 쉼터니까 쉼터에 졸음은 괜찮겠죠, 그죠? 거기서 자고, 네. 이렇게. 자다 보면 좀 이제 10분만 자면 금방 다 달아나요. 가뿐한 기분으로 다시 올릴 수 있으니까. 졸음 쉼터를 유용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요즘 뭐, 졸음 쉼터에 간단한 뭐 이렇게 휴식 공간이 여러 가지로 잘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용 안 해봤어요, 네. 지금까지? 어디 멀리 안 나누셨구만요. 네, 뭐 멀리 나갈 일이 없어서. 그래요. 네. 다만, 또 이제, 졸음 쉼터에서도 마냥 오래 또 쉴 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가 또 졸음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 껌을 씹는다든지, 간단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네. 경우에도 졸음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잠시 이 차를 세우고 뭘 좀 드신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졸음 퇴치에, 졸음 운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졸음운전 사고가 위험한 만큼 졸음 쉼터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졸음운전에 관련된 법규가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런 졸음운전에 관한 규정이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 졸음운전 또는 졸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법규에 나오는 것은 도로법에 이 졸음 쉼터를 설치, 운영, 관리하는 데 대한 규정 뿐이었습니다. 뿐이고, 도로교통 관련 법규상 이 졸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언급했던, 도로교통법상,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을 뭐 굳이 해석하자면 졸음이 올 때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졸음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좀 특별히 좀 법규상 규정을 해놓는 게 옳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졸음운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네, 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졸음운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서양에서 이 음주 측정하듯이, 즉 다시 말해서 운전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다든지 속도가 이렇게 변화가 무상하다든지 하는 운전자를 강제로 이 차를 정차하게 하고 하차시켜서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는지 또는 마약을 복용했는지 그것도 측정할 수도 있지만, 졸음운전이라면 하차시켜서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졸음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깨닫고 또 법률적인 부분도 알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듬직한 기분이 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나를 믿지 말 것인데요. 졸음을 이길 수 있다고 믿지 말고 오늘 나눴던 졸음운전 예방법을 숙지하셔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졸다가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이유가 되겠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짚어봤던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고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법률과 또 안전정보를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빗자루야? 걸레야? 빗자루가 걸레를 물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한 방에 짱짱 청소짱. 마른 걸레 착, 물걸레 착,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엄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진공청소 따로, 걸레질 따로. 힘들게 청소하지 말고 쓸고 닦고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팔 떨어져라 힘을 써야 하는 걸레는 잊어주세요. 힘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바닥뿐 아닙니다. 먼지가 덕지덕지 방충망이 우왕 뻥 뚫렸죠? 더러운 유리창도 물걸레로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비밀은 강력한 탄성의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쓸고. 얼룩덜룩 욕실 거울 물걸레로 먼저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더러운 현관 마른 걸레로 흙과 먼지 잡고 물걸레로 뽀득뽀득. 소파나 침대 밑도 거칠 것 없이 들어가고 가구 이도 손쉽게. 자동차 청소도 흠집 없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허리 굽히기 힘든 임산부, 기운 없는 어르신들, 청소가 지긋지긋했던 대한민국 모든 주부님들께 바치는 청소장. 부부 한 몸무게 가뿐함, 공 길이도 내 맘대로. 흐르는 물에 싹, 걸레 세탁까지 간편하게. 이제 허리 쭉 펴고 무릎도 꿇지 말고 당당하게 편하고 쉽게 청소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제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눈만 뜨시면 아침마다 먼지가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테레비다, 이 화장대, 거울, 액자, 장식장, TV, 모니터.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를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요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드리는 삽으로 푹푹 떠서 버리면 끝! 청소장 본체, 분섬사 걸레 2장, 극세사 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섬사 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찌든 때,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좋아봐야 밀대 청소기. 힘은 힘대로 들고 골고루 닦이지도 않고 걸레가 덜렁덜렁. 이런 밀대는 이제 그만. 자, 바닥만이 아닙니다. 더럽고 먼지 많은 방충망 한 번에 해결합니다. 자, 우선 파란색 극세사에 물을 많이 묻혀주세요. 예, 그리고 먼저 물을 살짝 먹여주세요. 자, 때를 조금 불리신 다음에 그러고 닦아주세요. 자, 그리고 뒷면으로 마른 걸레로 마무리 져주세요. 자, 깨끗합니다. 집에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벽과 천장입니다. 자, 이 먼지 누가 다 먹나요? 우리 가족이 다 먹습니다. 자, 우선 보라색 분섬사에 스프레이로 물만 한 번만 살짝 뿌려주세요. 그리고 닦아주세요. 먼지가 날리지 않고 깨끗하게 닦입니다. 자, 청소장은 가제트 팔처럼 깨끗하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한 방에 짱짱 청소짱. 청소장은 첫째 편리하니 짱! 마른 걸레 착, 물걸레 착.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엄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둘째 힘 안 들어서 짱! 힘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셋째 청소장. 강력한 탄성에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쓸고. 친정엄마가 사용해 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샀죠. 청소장 써보면 다른 거 못 쓰겠더라고요. 무거운 청소기 안 들고 다녀도 되죠? 허리 안 구부려도 되죠? 청소장 쓸 때마다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제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기로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요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들이는 삽으로 푹푹 떠서 버리면 끝! 미국, 독일, 베트남, 일본으로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실용신한 등록, 특허 등록, 믿을 수 있는 품질. 청소장 본체, 분섬사걸레 2장, 극세사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섬사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지던때,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모양은 흉내내도 청소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짱이네 초록 배짱이가 있어야 진짜 청소장 정품.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